연말을 맞아 새롭게 단장한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첫 방송을 또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윤덕원의 보편적인 노래 12월 23일 월요일 방송 한 주 시작을 또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윤덕원의 보편적인 노래입니다. 12월 23일 월요일 방송이고요. 지금 시간은 8시 4분 42초, 3초, 4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 이번 주가 마지막 주입니다. 물론 한 이틀 남긴 했지만 그래요. 2013년도 이제 다 끝난 거겠죠. 다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한 말씀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윤덕원의 보편적인 노래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를 끝으로 저희가 개편을 앞두고 윤덕원의 보편적인 노래 DJ가 하차를 한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려야겠는데요. 일단 광고 말씀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죠. 좋은 음악을 찾고 계십니까? LP 소리는 어떠세요? 중고 음반 전문 쇼핑몰 뮤키에서 좋아하는 뮤지션의 음악과 추억을 간직해보세요. CD, LP, DVD 등을 항시 40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중고 음반 전문 쇼핑몰 뮤키. 포털 검색창에 뮤키를 검색하세요.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네, 저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국민TV 라디오가 9층에서 6층으로 이사한 날입니다. 뭔가 새로운 기분이 드는 것 같고, 새로운 스튜디오. 지금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사를 축하하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소잡사님께서 이사 축하합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시면 좋겠네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는 첫날이네요. 덕원님, PD님 마음에 드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보람님께서 이사하셨네요. 축하드려요. 월요일 출첵할게요. 라고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내부 시설과 집기 그리고 스튜디오 내부의 모든 것들은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새로운 스튜디오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희 방송 환경은 놀랍게도 동일합니다. 200%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보다 더 동일할 수는 없는 그런 느낌이네요. 멀티탭이 바뀌었군요. 멀티탭이 하나 약간 좀 나와 있어요. 네. 이제 아이패드를 충전하면서 사용할 수 있겠군요. 훌륭한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지금 스튜디오에서 첫 방송, 역사적인 첫 방송을 시작하고 있고요. 소녀님께서 더 어디 무사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무사하고요. 별일 없습니다.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모님께서 주말 내내 너무 기다려지던 윤보편, 기다림 반, 걱정 반, 너무 그리웠어요. 라고 말씀하셨고요. 두님께서 출첵이요. 지난 금요일 늦은 밤에 조준호의 요거트 이벤트 상품이 도착했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고등학교 때 김미숙의 음악살롱에 사연 보냈던 이후에 당첨된 이후로 거의 4반세기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 내내 황홀감에 빠져있네요. 김미숙의 음악살롱. 예스럽고 좋네요. 저희 프로도 원래 음악살롱 이런 거 될 뻔하지 않았나요? 제목이? 그렇죠. 낭만음악실? 만만치 않네요. 네. 여러분은 낭만음악실이 좋습니까? 아니면 음악살롱이 좋습니까? 윤덕원의 낭만음악실. 윤덕원의 음악살롱. 정말 어떤 것이 좋은지 아주 백중지세인데요. 어떤 게 정말 좋은가요?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답이 없군요. 둘 중에 어느 게 더 나을지, 저로서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별 수 있나요? 네. 괜찮습니다. 어차피, 윤덕원의 보편적인 노래가 이제, 제가 하차하게 되면서, 프로그램이 공중분해된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놀랍게도. 전 처음 들었는데, 드디어 우리가 외압의 어떤 그런 어떤 그게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정말 놀랍습니다. 네. 저는 정말 뭔가 다른 분께서 받아가지고 뭔가 보편적인 노래가 아니면 내 건 내인 노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계속 될 줄 알았는데
한번 제고해주세요. 네, 한번 제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훌륭하신 또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한번 제고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희 국민TV 라디오는, 새해를 맞아 개편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저도 이제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하차하게 된다는 놀라운 비보를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그렇습니다. 자초지종을 말씀드리자면, 원래, 새로운 음반 작업과 이런 것 등등을 해서, 때문에 이제, 시간적으로 좀 이제, 어려운 상황이 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하차를 하고 싶다, 하차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시점이 참 그렇잖아요. 마침 또 개편이 있는 때를 맞춰서 이렇게 또 안타깝지만 작별의 말씀을 또 전해드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음반 작업 때문에, 네, 이제 음반 작업 때문에 이 기존에 있던 스케줄들을 좀 정리하고, 특히 또 보편적인 노래는 또 저희의 뭐랄까요, 저희의 일과 시간에 프라임 타임을 항상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참 좋고 하지만 다른 걸 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아쉽게도 이제 하차하게 됐습니다. 많이 아쉽나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제 입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게 저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떡하겠어요, 그쵸? 이 다 저의 불찰이죠. 저희 부족함이고, 왜냐면 계속 하면서도 잘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왜 동시에 두 가지를 못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여성들에 비해서 남성들이 특히 더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한 번에 못한다는 또 그런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화장하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통화하면서도 다 할 수 있다. 애기도 보면서 다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하나에 꽂히면 다른 건 신경도 못 쓰고 그런다라고 한 거를 본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걸로 핑계를 대기는 좀 그렇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렇게 해서 제가 하차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좀 더 빨리 말씀드렸어도 좋았겠지만, 글쎄요, 헤어짐의 시간이 너무 긴 거는 좀 그렇다고 봐요. 네. 어차피 작별 인사를 건넬 거라면, 굳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막상 또 말씀드릴 시간이 없기도 했고요. 네. 전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은 그대로 남는 줄 알았는데, 프로그램도 없어진다 그래서 돌아올 자리도 없네. 아니, 왜 프로그램이 없어요? 덕원님 안 계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이제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쵸? 농담입니다. 농담인데. 그래도 이렇게, 윤도가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시니까 좀 감사하기도 했고요. 속으로는 좀 그래도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고요. 네. 그랬습니다. 어떻겠어요. 네. 좋은 또 음악으로 또 만나야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하려고 그런 거니까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이 노래 좋네요. 네, 그쵸? 예전에 한번 틀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들으니까 왠지 또 감회가 새로운 건 글쎄요.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댓글 많이들 올려주시는데요. 그렇습니다. 뭐부터 읽어야 할지 모르겠고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말씀만 드립니다. 네. 정말 긴 시간 동안 즐거웠고요. 저희 아직 일주일 있잖아요. 그쵸? 일주일이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일주일이면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뭘 할 수 있지? 일주일이면? 배달 음식의 요일별 메뉴를 다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국민TV 윤도관의 보편적인 노래의 코너들을 요일별로 다 들어볼 수도 있고, 우리 게스트분들도 한 번씩 다 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시간 너무 많아서 큰일인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이야 참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요. 우리 오늘을 또 살고, 또 내일은 또 내일대로 살고,
또 바뀌면 바뀌는 대로 또 뭔가 또 변화하는 대로 또 그대로 살아가는 또 그런 모습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서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비록 제 자리는 없어지겠지만 뭐 언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유 뭐 아니, 우스갯소리가 좀 너무 좀 우습게가 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뭐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물론 또 그럴 확률이 없을 가능성도 있는 게 사람 일이긴 합니다만 뭐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 새로운 스튜디오는 그래도 좀 좋은 점이 그 부스 내 창문과 그 건물의 창문이 약간 일치해가지고 좀 탁 트인 느낌이 나는군요. 이런 탁 트인 기분을 여러분들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느꼈으면 좋겠는데 뭐 나중에 한번 또 방문해 주시면 또 같이 느낄 수가 있겠죠. 더불어 행복한 세상 못 본 사이에 많은 분들께서 또 신청곡도 해주셨는데, 네, 신청곡들은 잘 갈무리 해놨다가, 이제 끝나기 전에 다 방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많은 분들이 너무 아쉬워하셔가지고, 제가 다, 마음이 다 서운하고, 좀, 짠한 마음이 있는데, 뭐,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네. 너무 뭐,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공기영 감독님과 함께하는 영화 인디유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오늘 또 영화 인디유도 마지막 날이 될 것 같네요. 아유 아쉬워라. 이제 영화 인디유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인디유 영화 UFO의 공기영 감독님과 함께하는 영화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게 되었군요. 정확히 일주일만은 아니죠. 중간에 한 번 더 네. 만났습니다. 어떻게 또 잘 지내셨습니까? 잘 들어가셨고요? 예. 왜냐면 그 혼자만 그 들어가셨다는 답이 없으셔서. 저요? 네. 그 생전 얘기를 안 하다가. 네. 그렇게 또 대하기가 또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아직까지도 약간 대면 내외하는 사이입니다. 네. 뭐, 그렇지만 또 영화 이야기에 있어서는 또 한마음 한뜻으로. 그러게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감미로운 목소리로 제 소개를 이제 못 듣게 됐네요. 이제 직접 하셔야죠. 네. 직접이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감독 공견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런 내시 같은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약간 그 안성기 선생님이 흉내도 이제. 네. 네, 해봤는데. 아무튼, 아쉽네요. 내시 같다고 하실 줄은 정말. 내시라기보다는 간신 같은 목소리인데.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왠지도 가슴은 좀 애잔해오고. 그러게요. 목소리는 좀 잠겨오고. 눈시울이. 네. 이렇게 또, 스푼 분위기인 줄 알았으면 좀 영화를 파인애플 익스프레스 같이 좀 화장실 유머 가득한 신나는 영화로 준비를 해올 걸 하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그 신나는 화장실 유머 영화 많이 보시고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죠, 저희한테? 네.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거든요. 파인애플 익스프레스라고. 만들려면 그렇게 만들어라. 네. 어설프게 만들지. 화장실 유머를 하려면. 최고입니다, 진짜. 그 정도입니까? 네. 신체 절단과 개드립과 화장실 유머로 아주 가득한 너무너무 재밌는 영화가 있는데 아쉽네요. 이런 점잖은 분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되게 뭐랄까 그 엄청난 갭이 느껴지면서 네. 그 영화가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정말 그 분야에 있어서 제가 꼽는 최고의 영화 파인애플 익스프레스. 파인애플 익스프레스. 네. 그렇군요. 제가 꼽는 패러디 코미디의 최고 영화는 역시 핫샷, 그 못말린 비행사. 그리고 뭐 총알탄 사나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게다가 또 크리스마스인데 도우님 좋아하시는 나홀로 집에도 소개를 못 드리는 일요일날 또 진짜로 하더라고요. 하겠죠. 근데 이제는 그 크리스마스 시즌의 그 메인 타임은 좀 이제 내려놓은 느낌이에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이제 메인 타임은 그 해리포터 시리즈가 러브 액츄얼리 이런 거 아니고요. 그것도 있군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룡 영화는 안 해주나요? 그건 이제 추석 때. 그것도 밀린 것 같죠, 그것도 약간. 네.
개인적으로 폴리스 스토리 이런 거 좀 다시 보고 싶네요. 용형호재 이런 거랑. 이런 대화가 이제 저희의 어떤 출신 성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심지어 저는 그런 것도 좀 보고 싶어요. 가끔씩. 명절 방화 특선. 네. 도라이 5 이런 거. 도라이. 네. 남아있을까요, 영화가? 어딘가에 남아있겠죠? 있겠죠. 설마 없어지기야. 네.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거 좀 어디 좀, 상암동에는 뭐 영상원 이런 데 가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영상자료원. 네. 그쵸. 일단 뭐, 가깝긴 하지만 또 가볼 기회가 잘 없네요. 네. 도라이가 있다면 가보고 싶습니다. 좀 약간 발언 이상한가요? 아니요. 영화 제목인데. 뭐. 네, 그렇죠. 도라이를 도라이라고 하지. 네. 돌 플러스 아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 도라이 5, 네, 제가 어릴 때 봤던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만, 네, 그것이 또 보고 싶네요. 저희는 저는 말씀 듣고 와서 오늘 또 영화 얘기를 할 텐데요. 오늘 영화 어떤 영화인지만 미리 또 떡밥 뿌려주시고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영화 제목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제목의 일본 영화입니다. 오 마이 갓, 예,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네. 또 뭔가 또 가슴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첫 곡으로 마이클 블레의 Grown Up 크리스마스 리스트 맞나요? 네. 이 곡을 선곡하신 배경은 어떤 것인가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노래입니다. 좋죠. 네, 좋네요. 네. 가사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Grown Up 크리스마스 리스트. 나이를 먹어서 이제 그렇죠. 바라는 것들. 집? 차? 배우자? 애인? 이런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네. 이제 어렸을 때 꼬마 때 이제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때 받고 싶은 목록과 이제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네. 어릴 때는 그냥 단순하게 돈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뭐 유가증권부터 해서 이제 집 이런 거 집 그다음에 돈과 유가증권은 어떻게 다르죠? 그렇구나. 유가증권 중에 잘 모르는 거 채권 이런 거 이런 거 옵션 이런 거. 네, 그런 어떤 거 정말 알기도 힘든 어려운 것들. 네. 생각해보면 돈도 유가증권이군요. 한 가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대단하시네요. 그렇구나. 아무튼 이렇게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수익성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요. 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영학교 다닐 때, 항상 연말이 되면 저희는 좀 작업이 좀 많이 있거든요. 작업이 굉장히 좀 빡빡한데, 한 일주일씩 정말로 밤을 새듯이 작업을 하고는 집에 잠깐 가서 옷만 갈아입고 진짜 옷만 갈아입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잠깐 집에 갔다가 다시 학교로 가는데 이 노래를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5년 전쯤인데 굉장히 좋은 노래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좀 즐겨 듣게 되는 노래입니다. 그렇죠. 뭔가 같은 노래, 좀 흔하게 들릴 수 있는 노래라도 어떤 시즌에 나의 어떤 상황과 맞물리면 더 좀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왠지 쇼핑몰에서 돈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바로 노래, 그 노래. 네. 저는 크리스마스 되면 항상 이제 가장 즐겨 듣는 노래가 이제 이 노래군요. 네. 저도 크리스마스 시즌송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머라이어 캐리 All I Want for Christmas 이주가 이제 하도 많이 들리니까 저작권 단속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쵸. 이제는 거의 안 튼다 그러더라고요. 단속 걸릴까봐. 아니 왜 진짜로 가수분들 보면 한 이맘때쯤 시즌에 왜 땡땡땡땡 소리 많이 들어가는 그쵸. 약간 크리스마스 톤에 종소리 들어가는 음원들 엄청 많이 내죠. 많이 내죠. 올해도 엄청나게 나왔고 또 올해는 특히 또 요 최근 몇 년 중에서도 캐롤 그리고 겨울 음원들이 엄청나게 나오는 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 텄어요. 네. 전 망했습니다. 네. 앞으로 평생 가다가 시즌송을 낼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표현이 참 심금을 울리네요. 네. 텄다는. 근데 어바웃 더 보이 같은 경우도 주인공이 선친이 물려주신 캐롤 저작권 하나 가지고 무기도식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아드님께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 되겠죠. 저는 제가 죽으면서 다 환원하고 갈 거예요. 네. 제가 다 즐겁게 쓰고. 그러게요. 네. 이 얘기는 비밀로 해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그렇습니다. 저 이제 아버지가 됐지만 저도 네. 아직까지도 좀 약간 철이 없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한 것도 그렇고요. 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영화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예. 감독은 고레에다 히로카즈라는 사람이고요. 아무도 모른다라는 영화와 걸어도 그리고 원제가 기적인데 이 우리나라 제목을 조금 길게 뭐뭐 할지도 몰라 무슨 기적 이렇게 소개되는데 제목이 원래 제목이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좀 이렇게 좀 이런 영화들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그 영화들의 공통적인 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애들 나오고. 그쵸? 네. 네. 가족이지만 가족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네. 예. 소위 말하는 게 평범한 가정 얘기는 아닌 걸로. 네. 네. 이게 참 애매하네요.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가정 얘기를. 그 말이 좀 더 정확하겠네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아무도 모른다 같은 게 이제 요 가장 유명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감독의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다 이제 집을 떠나요. 네. 엄마가 얘네를 이제 사남매죠. 사남매를 네. 버리고 떠나는데 애들끼리 이제 사는 거죠. 어떡해. 그래서 이제 애들끼리 몇 년 동안 살아가는 얘기를 이제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좀 인상을 깊이 남겼던 영화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무슨 재벌집 일이 아니니까 보통 가정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또 어떤 우리가 아는 어디에 있는 가정과는 조금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도 가족과 관계된 영화입니다. 그렇군요. 아버지가 된다고 하니까. 네. 그렇죠. 아버지가 된다는 그 순간은 정말 놀랍기도 하고요. 네. 끝없는 뭐랄까. 어떻게 보면 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순간에 그렇죠. 어떤 순간에 날개가 될 수도 있는 어떤 네. 그런 것인데 또 어떤 영화일지 궁금하네요. 네. 여기서 말하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제목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는 순간, 주로 이제 부인에 의해서. 순간? 네. 그렇죠. 부인에 의해서 알려지겠죠? 여보, 나 임신했어. 그렇죠. 이제, 이런 순간, 이제 아버지가 된다는 거를 대부분은 느끼실 텐데. 태아부터 이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하시는 약간 그런. 그렇죠. 어쨌든 이제 네. 그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가 되는 거니까. 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가 된다는 말은 네. 영화의 상황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주인공이 료타라는 사람인데요. 네. 대기업에 다니는 비교적 이제 성공한 네. 여유 있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이제 사람이 있는데요. 어느 날 자기 이제 6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네. 그 아들을 낳던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었다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네. 60년대나 일어날 만한 일을 이 사람한테 이제 겪게 되는 거죠. 6살까지 함께. 네. 자랐던 아들이 병원에서 바뀐 아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다가 그 생물학적인 네, 이제 네, 자기 친자. 그렇죠. 친자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부터는 이제 좀 혼란을 넘어서 이제 좀 괴로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게요. 실제 자신의 생물학적인 아들과 6년간 함께 키워온 아들. 네. 이 정말 어려운데. 네. 2명 다 가질 수 없을까요? 그래서 좀 그런 중간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 로타라는 사람이 두 아이를 다 자기가 키우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아이의 아버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뺨을 맞죠. 네. 왜냐하면 이제 자기의 이제 생물학적 아이를 키워줬던 그 집은 약간 자기보다는 좀 경제적으로 약간은 궁핍한 집안이고 이제 이 주인공이 보기에 뭔가 좀 사람이 좀 허술해 보이거든요. 좀 이렇게 직업적으로도 뭔가 대단치 않아 보이고. 네. 어머니도 뭔가 좀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변호사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차라리 애들 2명을 다 데려다 키우는 건 어떻겠느냐. 좀 이기적이군요, 그건. 그게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생각과 이 사람의 어떤 사람됨을 좀 이렇게 좀 대변해주는 그런 어떤 일화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소개해드렸다시피 그 얘기를 이제 부모한테 하는데 거기서 따기를 맞죠. 네. 그리고 이제 멱살을 잡히는데 그건 이제 그렇게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되긴 하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이 사람이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를 좀 나타내주는 에피소드라고. 좀 자기중심적이고요. 네. 네. 아, 근데 정말 이거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시간들과,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어떤 정말 피를 나눈 자식과 이것들, 어쨌든 근데 둘 다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시간들과 네. 이런 것들을. 아, 저는 그냥 막막하기만 한데, 이거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너무 궁금하네요. 네. 말씀을 다 드리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러는 순간 이제 감독님은 이게 모두의 적이 되는 거. 아니, 저는 네. 항상 영화를 이제 소개해 드리면서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정보는 드려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그쵸, 네. 낚시를 이렇게 그다음 어떨까? 이런 네. sense. 네. 그때 저번에 연상호 감독님 나오셔가지고 네. 다 말하셨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좀 트라우마가 생겨서 이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좋은 건지 고민이 많이 되네요. 네, 근데 연상호 감독님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위트 있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 저는 그런 거를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잘 못 받아들이는 편이라서 대범하게 넘어가지는 못하는 저 그렇게 편이거든요. 누가 농담이라도 네. 저한테는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는 두고두고 오늘은 어디까지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정말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좀 그런 건 대범하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닌데? 다 얘기 안 했는데? 남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창작자가 직접 다 말했는데 네. 어찌나 감독님한테 죄송하든지. 근데 참 왠지 그럴 것 같아요. 둘 중에 한 가지 방법, 이를테면 친자를 선택한다. 네. 혹은 이제 키워온 자식을 선택한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더 그런 건 이제 그렇잖아요. 두 아버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한 명은 친자를 선택하고 한 명은 키워온 자식을 선택한다면, 둘이서 하나를 두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두 사람의 선택 간에 또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고. 굉장히 해묵은 논쟁이죠. 네. 나한정이 먼저냐, 기른정이 먼저냐. 둘 다 중요하죠. 중요하죠.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또 네. 우리의 마음이고, 참 그게 인지상정인데. 네. 이거 어떡합니까? 진짜 갑갑하네요, 이거. 네. 이 갑갑함을 푸는 게 포인트겠죠. 이 영화는 나한정이 먼저냐, 기른정이 먼저냐를 약간은 조금 비껴갑니까? 비낀다기보다는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더 나아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말할 수 없군요. 네, 아니요. 일단은 이제 이 료타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이제 결국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건 이 료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이 사람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한 번도 실패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엘리트죠. 네. 배경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진 않지만 좋은 대학을 나왔을 테고 네. 그리고 아주 좋은 기업에 들어갔을 테고 돈도 잘 벌고 잘 벌고 그 중간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 번도 실패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좀 느끼는 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로테라는 사람은 굉장히 좀 빡빡하다고 해야 될까요? 스스로 제약을 좀 많이 하는. 그렇죠. 그래서 네. 아이들한테도 뭔가 좀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라는 기준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로타라는 사람은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개인사와도 관련이 있는데 아이한테 좋은 아버지라는 건 여유 있게 해주고 애가 뭔가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고 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렇죠. 이를테면 사립학교에 보낸다든지 그리고 아이가 어떤 근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싸워서 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은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키우고 뭔가 이제 어리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막고 못하게 어른스럽게 그렇죠. 그러고 그런데 그러면 아무래도 아이가 스트레스를 조금 받을 수밖에 없겠죠. 좀 주눅이 든다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반면 류세이라는 아이인데요. 이제 생물학전 아이가 이제 전파사에 있던 류세이의 이제 키워줬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람이 이제 약간 좀 이렇게 풀어져 있지만 그 대신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이 사람은 이제 아이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만에 그러니까 아버지만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게 자기는 돈이 아니라 아이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시간이 나면 연을 알려주고 네. 여름이 되면 같이 캠핑을 가고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적어놔야지. 네. 그 완전 상반된 캐릭터의 아버지들이네요. 그렇죠. 왠지 료타의 아들은 더 뭔가 고민할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네. 서로 아무튼 뭐랄까, 너무 빡빡하면 빡빡한 대로 이제 네. 이 사건에 대해서 또 이제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것 같고, 아이들도 나중에 알게 되나요, 이거를? 일단 6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꾸지는 못하니까, 네. 이제 상견례를 한 다음에 일단은 하루씩만 각자의 집을 이제 바꿔서 한번 생활하게 해보자고 얘기를 하는데, 네. 처음에 아이들이 재밌어 하죠. 하루씩은 이제 1박 2일만 갔다 오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아이들이 하루가 지나면 집에 가고 싶어 하겠죠, 아무래도. 네. 자기 직접 집에 가고 싶어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기간이 늘어날수록 아이들은 아무래도 이제 살았던 곳을 그리워하게 되고,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혼란스러움에도 빠질 것 같아요.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아저씨라고 불렀던 사람이 아빠라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난 아저씨가 아니고 아빠다. 왜요? 아니, 그냥 이유는 없고 그냥 그렇게 불러라. 그러면 그쪽에 있는 아빠 엄마는 뭐가 되나요? 그러면 그쪽에 있는 아빠 엄마는 이제 만날 수 없다.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뒤바뀌게 된 이제 스토리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 네. 어쨌든 누군가의 잘못을 인해서 굉장히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혼란스러워지고. 근데 어쨌든 이미 이제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없고, 네. 그 안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럼 과연 아버지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좀 진지하고 차분한 고민을 담은 영화입니다. 네, 그 고민도 함께 하고 싶네요. 저도 네. 진짜 제가 예전 같았으면 좀 생각이 좀 달랐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지금 좀 다르진 않을 수도 있는데 되게 더 무거워지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더 진하게 다가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더 프레이어 맞죠? 기도하는 네, 사람. 네. 알겠습니다. 노는 사람으로. 순간적으로. 네. 왜 질문하시나 했어요? 네, 잘못 봤나, 네. 잘못 본 것 같았어요. 네, 제가. 네, 아무튼 그래서. 너는 되게 뭔가 좀 네, 숭고한 느낌이 들어서 네. 이게 프레이어가 맞을 것 같은데. 왜 클럽에서 네. 기도를. 갑자기 이게 일렉트릭 비트가 나올 것 같은 느낌. 네. 네. 여긴 제대로 적어 놓으셨는데. 네. 네. 셀린 디옹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영어가 많이 약하시네요. 네. 영화 얘기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네. 네. 맞는데, 근데 아기가 참 바뀐다는 게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좀 그래요. 사실 우리가 출산하면 네. 신생아실로 아이들 다 모아놓고 네. 관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병원에서. 그렇죠. 전 그게 불안해서 사실 이 영화를 봐서가 아니라 좀 그렇더라고요. 신생아들 모아놓고 다 똑같은데 구분이 안 되고 바뀌면 어떻게 되냐고. 실제로 바뀐 일들도 왕왕 있잖아요. 있죠. 소송도 진행이 되고. 네. 그냥 이제 어떤 분이 여기 이제 적어주셨는데 형제처럼 키우면 되지 않겠느냐. 21이라는 그 닉네임으로 달아주신 분이 네. 형제처럼 살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3자라면 이제 좀 그렇게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들이 그냥 하나 더 생겼다고 네,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근데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부모가 받아서 충격과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감정적으로 뭔가 포기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서로 양보하고 약간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서 네. 이제 본다면 그 말이 맞을 수 있는데 네. 요즘 사람 마음이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료타가 두 아이를 다 키우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겠죠. 네. 게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한쪽의 아이가 이제 그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를 하면서 키우던 도중에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약간 좀 성장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네. 그런 경우에 그런 책임이라고 할까요?
좀 그렇게 뭐 떠넘기려는 책임이라기보다는 이게 그렇죠.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그렇죠. 아버지로서. 네. 뭐 그런 점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다행히 영화 안에서는 한쪽이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네. 있는 쪽이지만, 뭐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쪽에서 약간 좀 주도권 어려운 잡고 쪽에 얘기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거보다 이제 좀 이렇게 뭐 서포트를 해준다고 할까요? 이제 다른 쪽에 보내놔도 네. 약간 좀 그런 쪽으로 이제 자기 아이 뭐 키웠던 아이를 도와줄 수 있겠지만,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양쪽 다 좀 어려운 집이라면 아무래도 좀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쵸. 참 이거 어떻게 될지 참 어려운데. 근데 뭐 잘 해결하겠죠. 그쵸? 너무 좀 너무 좀 이게 좀 어이없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상황은 좀 뭐 드라마라든지 네. 좀 얘기가 많이 됐잖아요. 네. 바뀌는. 요 다음 얘기를 누가 좀 진지하고 좀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시면 사람들에게 어떤 좀 그 다음 얘기는 사실 저희가 많이 못 봤잖아요. 이 갈등을 봉합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이제 가족 구성은 네. 다시 어떻게 될 것이며, 네.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어려움들이나 그런 것들이, 아픔들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을 좀 또 다뤄주면, 그렇네요.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또 이제 우리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네. 아이가 바뀐 그 사건들 네. 많이 접하잖아요. 그 뒷이야기가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 네. 또 네. 우리 잘 알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뭐, 그랬대더라, 뭐, 소송이 그래서 진행된대더라, 뭐, 정도만 네. 듣게 되지, 네. 사실 소송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아이들의 삶과, 그 뒤에 어떻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그리고 살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이 사실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그쵸, 네. 바뀌고 난 후에 과연 그럼 아이들은 이제 원래 생물학적 부모들에게 돌아갔을까? 그쵸. 아니면 키운 부모에게. 네,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뭐 왠지 그 한국적인 그 상황, 정서에서는 그래도 혈연 관계에 있는 아이를 데려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이 영화에서도 네. 이제 생물학적 아이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아. 근데 이제 영화는 거기서부터 정말 출발을 하거든요. 그럼 생물학적인 아이가 나의 그럼 진짜 아이인가? 그리고 그 선택을 아버지가 하게 되는데, 그 이제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꼭 키운 적도 없는 아버지들이 피해 끌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엄마들은, 키운 엄마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점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키운 적도 없는 아빠들이, 아버지들이? 네, 피해도 집착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가 좀 와닿더라고요. 왜냐면 엄마가 네. 굉장히 괴로워하거든요. 그리고, 좀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네. 약간 이제 좀, 남자들이 좀 못된 습성일 텐데, 약간 엄마를 비난하는 듯한, 왜 그것도 몰랐어라는 약간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데, 비열한데요, 그건 좀. 그렇죠. 비열하죠. 네. 그리고, 게다가 그 부인이 그걸 굉장히 죄책감을 느껴요. 왜 6년 동안 나는 몰랐을까. 그래서 사실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진짜. 네. 정말 이렇게 부모가, 그 아이가 이제 부모를 정말 판박이처럼 닮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아이들 태어났을 때, 누는 누구를 닮았고, 저게 도대체 정말 닮아서 저 얘기를 하는 건지. 근데 사실 그쵸, 약간 인상적으로, 인상 네. 때문에, 네. 혹은 이 사람의 아이기 때문에 느끼는 네. 그런 부분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갓난아기 때는. 그러니까 정말 닮은 아이 말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도 이제 영화 속에서 등장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많은 영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네. 감독님은 어떻게 또 궁금합니다. 감독님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저요? 네. 도망칠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지금 말씀하시죠. 도망을 치면 안 되죠. 네, 안 되죠. 저는 사실 어떤 시간이나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네. 근데 또 다르겠죠? 막상 정말, 나의 정말, 뭐라고 할까요? 그 피부치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정말로 다른, 이제, 실제적으로 생물학적 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그렇게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왠지 생물학적 아이를 찾고, 그리고 이제,
키웠던 아이와의 정도 이어가고 싶다는 네. 그런 욕심을 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재밌는 게 보통은 이제 생물학적으로 아이가 아니더라도 네. 우리가 어떤 애정과 시간으로서 극복하는 이런 얘기들은 되게 많았잖아요. 그쵸. 또 그런 것들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고민할 여지는 별로 없었고요. 네.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얘기인데, 예를 들면 이제 6년 동안 아이를 키웠는데 네. 그 아이가 그 아내의 어떤 부정으로 인해서 생긴 아이라는 걸 알면 그런 얘기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부인은 미워해도 아이는 사실 6년 동안 자기가 아들을 키운 거니까 그쵸. 그 아이는 아들이지만 사실 그렇게 제3자가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죠 아마. 아니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좀 어려운 것들이 많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게 네.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나에게는 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근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그 신생아를 다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또 영화 보면 또 불안해지는 거 아닌가, 해지시는 거 아닌가, 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네. 또 출산 앞둔 분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출산하고 아기를 딴 데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네. 좀 그런 것은 좀 안심이 됩니다만. 그렇죠. 예전에 이제 댁에서 아이들을 낳을 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렇죠. 일인데. 어떤 그 출산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죠. 뭔가. 무슨 화. 선택을. 네. 계량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출산의 어떤 그 매뉴얼화를 통해서 이제 대량으로 또 같은 방법을 낳다 보니까 또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것보다는 각 가정에서 출산된 아이를 바로 안고 있는 게 더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해봐요. 아무래도 병원 시스템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그렇죠. 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좀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비극이라면 비극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죠. 우리에게 뭐랄까 좀 필요 이상의 시련과 성장을 또 던져주는 또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왠지 또 새벽녘에 잠 못 이루고 이제 커튼 들여진 창가를 서성이면서 고민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떠오르는 그런 노래네요. 네. 좋죠. 근데 좋긴 한데, 왠지 그런 상황이 자꾸 떠올라서 좀 불편해지는 건 또 어쩔 수가 없네요.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이 저도 괜히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오늘 마음도 무거우신데. 저요? 무거운 영화까지 들고 와서. 그러게요. 벌써 감독님과 함께 또. 어깨에 막 돌덩이를 얹어드리는 느낌이 들어요. 영화 이야기 한 지도 꽤 지났죠, 저희도? 그쵸. 반년 가까이 됐죠. 된 것 같은데. 네, 반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많은 영화 얘기도 했고요. 네. 덕분에 저도 이렇게 어쨌든 일주일에 한 편은 소개를 해드려야 돼서. 열심히 정말 의무감으로. 오늘도 정말 나오기가 싫었는데. 오늘도 아침에. 아침에 지하철에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왜 그랬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요? 시간이. 출근 시간대. 출근 시간대, 이제 끝 무렵에 갔었는데. 정말 부끄럽게 사람들 헤쳐나오다가. 지하철에 신발을 두고. 정말 그런 거 이렇게 만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벗겨져가지고 이렇게 지하철 밖으로 던져진 거 있잖아요. 던져졌다가 한쪽 신발만 빠져가지고 이렇게 막 비굴하게 잠깐만요 하면서 하루 종일 얼마나 생각만 하면 부끄럽든지. 또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저도 난생 처음이에요, 정말. 신발이 벗겨지는 건 정말 좀 뭐랄까 저도 초유의 사태네요. 직접 본 적은 없어요. 저도. 운동화끈을 좀 질끈 묶고 다녀야 될 건가 봐요. 보통 그런 상황이면 안에서 밖으로 던져주시는 경우도 많은데. 아니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마 숙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신발이 벗겨진 게 누가 밟은 게 아니라 발과 발 사이에 끼어가지고 제가 나오면서 이렇게 싹 발만 이렇게 빠져나오는 신발은 이제 끼어 있는 상태로 있고
그나마 제 팔이 닿는 쪽에 그 거리에 신발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네. 나온 것도 좀 어렵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이 왜 왼쪽 문 열리고 오른쪽 문 열리고 순서가 바뀌죠. 네. 이를테면 제가 오른쪽 문 앞에 있었는데 왼쪽 문으로 열리는 상황이라 급하게 나오시다가 잘못하면 산지 한 달 된 운동화를 4호선에 실어 보낼 뻔해요. 운동화도 운동화지만 감독이 몸에 어떤 사고가 없었던 게 아니 사고는 없는데 더욱더 다행입니다.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요즘 대체 인력 투입으로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안전 사고들도 많이 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저는 그렇게 험난한 과정을 겪고 오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무튼 저도 코너 덕분에 영화도 좋은 영화도 많이 보게 되고. 하지만 또 무엇보다도 감독님과의 그 인연이 가장 소중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이죠. 정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작업은 언제 할까요? 작업은 조만간 아마 한 다음 달 초쯤 되면 윤곽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알겠습니다. 그때 한번 모니터링 시사회도 한번 하시고 저는 그 사이에 데모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공경 감독님 신작 영화 별이 빛나는 밤 가제입니다만 곡 작업을 하나 하기로 해가지고 지금은 되게 저희 좋은 사이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뭔가 그 빗독촉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고 또거님 죄송한데요 아직 안 됐나요? 제가 이런 느낌으로 뭔가 좀 저희 관계가 변질되는 모습도 여러분께 중계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아쉽네요. 아쉽네요. 그것도 중계해드리면서 이제 우리의 변하는 모습, 변해가는 관계와 그 인간관계의 변하는 거. 맹맹하게 방송하는 모습 이런 거. 되게 영화 같네요. 한편의 영화 같은 거. 히놉시스가 그려지는데 그걸 여러분께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아쉽습니다. 이게 또 감독님의 그 숨겨진 매력들이 더 많은데 방송에서는 그 200% 나오지 못해서 좀 아쉬워요. 아쉽죠. 네. 저도 아쉬워요. 네, 감독님이 되게 매력적이신데.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데. 네, 그러니까 점잖고 되게 부드러운 분이지만 지를 때 질러주시는 그 느낌이 되게 시원하거든요. 네. 되게 시원하고 남자답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쵸? 네. 터프하세요. 네. 근데 저 이런 곳에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원래 평소에 좀 약간 차분한 분위기 있으신 분들이 딱 그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오히려 더 스트레이트하게 그냥 팍 치고 나가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섹시하죠. 장난 아니죠. 저도 지난주에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역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렇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자화자찬해 또 빠지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또 공경 감독님도 이제 마지막 날이겠군요 하면서 되게 아쉬워하고 계세요. 그러게요. 정말 아쉽네요. 네. 그리고 신발 사건에 대해서 되게 많은 코멘트를 남겨주셨군요. 괜찮아요. 전철 타면 별일 다 겪는데요 하면서 그보다 더한 님께서 어떤 일을 겪으실까요? 양말까지 벗겨진다든가. 최악인 정말 한쪽 발로 쩔뚝쩔뚝거리면서 그 신발 찾으러 가는 제 모습이 얼마나 비굴하든지. 그것도 여름이 아닌 게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름이면 반바지에 그 발목 없는 양말 신고 있는데 쏙 바지는 되게 부끄럽잖아요. 발목 없는 양말만 나오면. 그런 거예요. 저는 오늘 상황이 더. 그래요? 네. 약간 저는 미적으로 좀 더 약간 웃길 것 같아서. 뭐 그런 말씀을 들어봤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감독님과의 저희 시간도 이제 또 마무리를 지어야겠군요. 오늘 영화관의 마지막이 진짜 너무 좀 생각하게 하는 영화라서 오늘 좀 즐거운 추억들 많이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그러게요. 언젠가 또 더 좋은 영화에 대해서 더 좋은 기회에 말씀드릴 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깐 영화제 진출하셔가지고. 에이. 너무 설레발인가요? 네. 아무튼 설레발까지는 아니고요. 네. 뭐라고 제가 답을 할지 모르겠네. 제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되는 영화죠. 변호인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말씀은 아니고 저도 영화를 이제 저번 주에 봤거든요. 네. 저는 전반부에는 좀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오히려 생각이 좀 많이 났는데 영화를 보신 많은 분들이 이제 후반부를 보다 보면 정말
그 소름이 끼칠 정도로 좀 요즘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는 영화거든요. 요즘 장난 아니죠. 그냥 요즘 일어나는 일을 그냥 이렇게 어떻게 요즘 일어나는 일을 알고 저렇게 찍었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래서 중반부 이후에는 주인공이 이제 그 변호인이 네. 뭐 전직 대통령인지 아니면 어떤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인지 네. 이렇게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잊고 몰입하게 되는 영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그 영화를 둘러싸고 이제 영화 외적으로 그렇죠. 되게 이제 좀 날선 공방들이 많잖아요. 이게 뭐 실제 인물 배경으로인데 그게 또 이제 정치적으로 예, 그렇죠. 치우쳐다든가 극단적으로 옹호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또 극단적으로 또 비난하는 쪽이 있는데 뭐 저는 아무래도 이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이니까 네. 그냥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물론 이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소재를 취할 수는 있겠죠. 뭐 그렇죠. 네. 소재를 취함에 있어서 그 만드는 사람의 어떤 취향도 반영이 될 것이고 네. 어떤 생각도 반영이 될 것인데 어쨌든 영화는 영화로서 나왔을 때 그 영화로만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영화는 근데 기본적으로는 영화로 판단하고 네. 그 해석에 대해서는 또 이제 그렇죠. 제 2차적인 걸로 남겨두는 게. 그래서 이 영화를 이제 이 영화가 공개가 됐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어떤 평론가가 이 영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주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나뉘어서 뭐 왜 그렇게 평을 하느냐, 왜 그렇게 평을 안 하느냐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가다 계신데 그 이제 저는 뭐 여러분이 영화를 선택하실 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하면 들었던 것 같은데 영화를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평론가가 영화가 좋다더라, 뭐 별에 네. 몇 개가 붙었다더라, 그건 그 사람의 취향인 거거든요. 네. 그렇게 뭐 이렇게 아주 높은 수준의 그 영화를 평하는 그런 평론가들도 그 사람의 어떤 자료들을 쭉 찾아보다 보면 정말 보통 사람들이 이 영화 뭐지 하는 영화들을 좋아하는 영화들도 있거든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영화를 보실 때는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냥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고 네. 대신 타인의 취향도 존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럼 어떤 영화가 좋은 영화고 어떻게 취향을 알아야 되냐, 그거는 답이 없겠죠. 많이 네. 보다 보면 네, 고르는 요령도 생기고, 그러니까 많이 보셔야지 좋아하는 네. 취향도 아시게 되고, 그렇죠. 그 많은 자신의 영화들 그렇죠. 기준과 네. 어떤 이런 것들, 시각들도 또 숨겨져 있는 좋은 영화들도 네. 찾게 되겠죠. 그래서 영화를 앞으로 보실 때 뭐 좋은 영화평이 있는 영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화도 좋겠지만 네. 좀 노력을 좀 하셔서 좀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고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영화들도 여러분이 많이 찾아내 주시고 네. 그리고 또 주변에 또 많이 추천해 주시면 네. 그런 숨겨져 있는 영화들이 더 빛이 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별이 빛나는 밤에도 별처럼. 네. 별을 좀 많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무튼 뭐 앞으로 영화 소식 그리고 또 연반 소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또 네. 저희 방송 외적으로 많이 만나 뵙도록 할게요. 저희가. 네. 그리고 또 감독님과 인연도 소중하게 네. 간직하는 또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너무 그동안 즐거웠고요. 네, 저도 굉장히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하고요. 국민TV 영화 프로를 만들어라 라고 제가 1인 시라도 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마음 픽해서 영화 인디우 마지막 방송을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월요일 방송 윤동원의 보편적인 노래 이제 마무리 지을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하루 그러게요. 마치 그 캡사이신 뿌린 마냥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댓글창 보면서 저도 마음이 좀 편치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내일은 또 내일에 또 태양이 떠올 테니까요. 오늘 방송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그럼 우린 내일 봬요.